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54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그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살펴보니 이제 한 서너 달 안으로 다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우리가 제대로 선택을 해서 정말로 일을 잘할 사람으로 투표를 했더라면은 굳이 이번엔 다시 투표를 안 해도 됐을 텐데, 윤석열이라는 정말로 괴물을 대통령이라고 뽑아놨으니까 그 그로 인한 어떤 그 피해라고 할까, 그 고통을 전 국민이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그런 시련의 3년을 보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봐야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판단의 근거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이제 사람이 사람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어떤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 제시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적을 남기면서 살아왔는지, 또 공인으로서의 행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 그런 다양한 자료가 주어집니다. 사실 지난번 선거 때도 주어진 자료들을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봤으면은 누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3프로TV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거의 같은 질문으로 두 사람에게 이제 어떤 경제적 어떤 식견에 대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이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3프로 담당자들이 3%가 국민을 살렸다라고 자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3프로TV에서 실시한 토론으로 인해서 후보 간의 우열이 너무나 뚜렷하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평가 기준을 제공했으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올바른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퇴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스스로 자평을 했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실시되는 대선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그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에이, 뭐 그놈이 그놈에 대해 아무나 그냥 뭐 될 놈을 뽑아주지 라는 식으로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뭐 진보건 보수건 민주건 아니면은 극우건 간에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말해서 주인된 입장에서 내가 앞으로 5년일지 8년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내가 부릴 머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일을 잘할 것인가, 거기에 판단 기준을 가지고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현재는 이제 민주당 대표인데, 그분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이제 경선에서 이겨서 이제 후보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에 선택이 된다면은 어떠한 그 비전을 가지고 또 국민들을 그야말로 3년 동안 퇴행한 대한민국을 수습하고 그야말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극우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의 그런 어떤 친서민적, 그리고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냉철한 어떤 공정한 분배, 이런 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난리들을 치는데, 제발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고 지금 재판을 일주일에도 3일 4일씩 이제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수단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극우 세력들은 이재명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재판을 그렇게 여러 개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음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씌워진 죄라는 것들이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검찰이 조작한 가짜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의 죄목에 대해서 그동안 밝혀진 증거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걸 살펴보면은 결코 그 사람을 어떤 범인 취급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살아온 행적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참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본인이 교복을 한 번도 못 입어봐서 그 한을 자기가 뭐 고급 옷을 사 입는 것으로 그걸 갚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교복값에 부담을 느껴서 학부모들이 교복을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없애기 위해서 무상교복을 실시를 했죠. 그 본인의 어떤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갚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어렸을 때 혹독한 시련을 겪다 보면은 성장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치부를 위해서 부정부패를 마다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기에만 여념이 없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재명 현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안락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어떤 어렸을 때의 한을 다시는 나 같은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공적 마인드로 그것을 돌려놓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그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그 혹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등록금이라도 어떻게 내 손으로 좀 벌어볼까 싶어서 목공예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럴 때 이제 저 자신도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면은 이 고통을 안 겪고 모든 걸 깨끗하게 그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저 자신을 이제 다잡기 위해서 어떤 저 자신을 좀 더 추스르기 위한 그런 문구들을 제가 노트에 메모를 해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청초한 그야말로 흙탕물에 젖지 않는 그 우아한 연꽃의 자태를 보면서 그 연꽃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 진흙의 지저분한 그 어떤 배경과 거기에서 표현한 그 정말 맑은 그 연꽃을 너무 어떤 대위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늘 그 진흙에서 핀 연꽃이라는 말로 그 연꽃의 그 아름다움을 칭송을 하게 되죠. 결국은 뭐 진흙탕 속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식물이 다 연꽃이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 연꽃 뿌리에서 자라난 연꽃의 꽃대에서는 연꽃이 피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더 그야말로 그 진흙탕 속에서 쓰러져 가는 그런 식물도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또 하나의 문장을 이제 생각이 냈는데, 죽은 벽시는 썩어서 흙이 되지만 산 벽시는 흙을 이용해서 이삭을 맺는다라는 또 문장을 또 메모를 했었습니다. 제가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그야말로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이런 말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좀 더 귀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구독자 100명도 안 되는 이런 초라한 방구석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제가 그 청소년기에
그 메모했던 이런 글들이 다른 분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 후배가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그 성균관대학을 성대 법대를 다녔던가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그 메모들을 쭉 보더니, 아니 형은 어떻게 그 나이에 이런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라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 문구들이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역경을 이겨낸다는 그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이렇게 그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 스스로를 추스려 나간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런 얘기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 알려야겠다라는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 구독자가 뭐 수만 명 되고 또 조회수도 뭐 수만 내지 수십만 되고 하면은 그럴 때 이제 이런 문장을 공개를 하면은 더 좋겠는데, 이번엔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혹독한 그 시련 속에서 인생을 헤쳐나오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공인의 모습을 보이는 그 이재명 그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뭐 시련을 겪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 어떤 행정적인 능력 또 그 청렴성 내지는 상황 판단력,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목숨을 빼앗길 뻔한 그 위기를 몇 번씩 겪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독한 그런 마음이 많이 다듬어지고 이제는 마음의 여유까지도 보여주는 그냥 무르익은 그 인품을 보여준 것 같아서 이런 사람이 바로 대통령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도 저는 그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었지만 이제는 저 자신만 그분에게 투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뭐 홍보 아닌 홍보를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그 계엄을 무산시키고 어떤 국민들의 어떤 승리로 그 방향을 틀어버린 것도 정말 이름 없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가고 광화문으로 몰려가고 하면서 민중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 사회가 어떤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러한 그 주인된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이 있거나 없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거나 못 미치거나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단순히 한 개인을 판단하는 데 멈추지 않고 현재 우리 사회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는 그 우리나라 안쪽에서는 어떤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우리의 그 리더를 선택하는데 좀 더 그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지만 진흙 속에 뿌리를 박았다고 모든 식물이 다 연꽃처럼 청초한 아름다움을 뽐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 있어도 그 흙탕물에 젖지 않는 연꽃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칭송하듯이,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 비전을 가지고 부정, 부패, 비리에 끌려다니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온 그런 행정가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될 지도자라는 생각에서 제 개인의 의견, 그 청소년기에 그 했던 그 메모를 되살리면서 우리가 이제 몇 개월 후에 있을 대선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또 개인적인 부탁을 하자면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